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하는 와중에 기분 좋아지는 알람 하나가 스마트폰 화면에 떴습니다. 토스증권에서 온 알람이었는데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서대리님은 투자 고수, 애플 주식을 저렴하게 산 상위 6%예요 였습니다. 주식 투자로 돈 많이 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유한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거나 매수 매도를 통한 시세 차익입니다. 이 중에서 시세 차익의 핵심은 남들보다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인데 서대리 애플 평단가가 낮은 순서로 상위 6%라고 하니 애플 투자자라면 누가 봐도 기분 좋을 멘트입니다. 근데 저는 키움증권에서 애플을 모으는 중인데 토스에서 이런 알람이 왔다 보니 광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기분이 좋아졌으니 속는 셈 치고 한번 눌러봤는데요. 들어와 보니 그냥 토스에 연동해 놓은 다른 증권사 주식들이 보일 뿐 별다른 광고 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김에 현재 애플 평단가를 확인해 봤는데요. 서대리는 애플 232주를 가지고 있고 평단가는 119.1915달러입니다. 2024년 1월 6일 기준 애플 수익률은 약 52%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애플 주식이 200달러 가까이 가면서 서대리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다가 최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기사와 함께 주가가 쭉쭉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 기준 만족할 만한 성과입니다. 깨알 같지만 애플 주식을 투자하면서 그동안 받았던 배당금 498.51달러를 전부 합치면 토탈 수익률 54%로 2%포인트 정도 더 오릅니다. 달러 환율 1,300원 기준 현재 애플 수익은 약 1,928만원으로 서대리에게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 효자 종목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정도 평단가로 대한민국 상위 6%나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 무슨 기준으로 평단가 순위를 결정했는지 토스 고객센터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다른 증권사 계좌를 토스에 연동한 사람들 데이터를 기준으로 평단가 순위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물론 토스에 연동한 투자자들의 데이터가 애플 주식에 투자 중인 모든 한국인을 대표할 순 없겠지만 오차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자료지만 토스 이용자 중 40에서 50대 비중도 40%가 넘는 만큼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데이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부터 서대리가 애플을 저렴하게 산 상위 6%가 된 비결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이 제대로 터지기 전인 2020년 2월 18일에 애플 주식 한 주를 처음 매수했습니다. 미국 주식은 2019년부터 시작했었지만 애플은 조금 늦게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미국 배당주에 관심을 느껴 미국 주식을 시작한 케이스라 배당이 거의 없었던 애플은 투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애플 주식에 관심 가지고 한 주 처음 매수했을 때 주가가 4분의 1 주식 분할 전 317.9달러였습니다.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79.475달러로 정말 저렴한 수준이었죠. 2024년 애플 주가가 180달러를 넘으니 이때 전 재산을 몰빵해서 애플 주식을 샀으면 주가 수익률만 128% 정도 됐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를 만한 판단력과 용기가 당연히 없었습니다. 대신 구독자님들 모두 잘 아시듯이 기계처럼 월급날마다 최소 한 주씩 꾸준히 샀습니다. 거기다가 월급날 중간중간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애플 주식이 갑자기 급락할 때마다 무지성으로 한 주, 두 주씩 추가 매수했습니다. 서대리는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위브랩의 매수 날짜와 평단가, 거래 수수료를 전부 기록하고 있는데 거의 4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한 주, 두 주씩 월정립과 추가 매수를 반복하다 보니 거래 내역이 상당히 많은데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2022년 하락장에서도 쫄지 않고 늘 하던 대로 계속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공포가 절정이었던 하락장뿐만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였던 상승장에도 월정립 매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2020년 2월부터 2024년 1월 6일까지 애플 주식을 한 주도 안 팔고 기계처럼 모았을 뿐인데 평단가 119달러, 배당금 포함 토탈 수익률 54%가 되었습니다. 작년인 2023년에도 매월 최소 한 주씩 꾸준히 불타기 했는데도 서대리 애플 평단가는 역대급 하락장이었던 2022년 12월 말보다 낮습니다. 즉, 서대리가 상위 6%가 될 수 있었던 비법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시장이 상승하나 하락하나 월급날마다 매수하고 평소보다 많이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면서 한 주도 안 팔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이 비법을 듣고 누구나 다 아는 당연한 얘기 아니야? 혹은 월정립 매수보다 많이 떨어졌을 때 사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생각도 맞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투자 관련 컨텐츠나 책을 보면 자주 접하는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직접 해본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이 투자 방식을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년씩 유지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수익률이 20% 정도 되면 고점 같아 팔고 싶고, 반대로 마이너스가 계속되면 더 떨어질 것 같거나 내가 잘못된 종목을 선택한 것 같아 팔고 싶어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유혹에 넘어가 주식을 팔지만, 안타깝게도 이후 흐름은 예상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2021년 주가 상승 포모로 많은 사람들이 배당주에서 나스닥과 레버리지 ETF로 갈아탔지만, 2022년은 역대급 하락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정감과 현금 흐름을 위해 2023년에는 나스닥에서 배당주와 채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갈아탔지만, 이번에는 나스닥만 폭등하면서 배당 투자자들에게 포모를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배당주나 SCHD보다 역시 장투는 나스닥이 진리다 라는 의견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특히 20, 30대가 SCHD와 배당주 투자한다고 이야기하며 잘못 투자한다는 얘기를 듣는 요즘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많은 돈을 버는 사람도 분명 존재하지만 그 숫자는 상당히 적습니다. 당연히 서대리도 소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7년부터 3년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해봤지만 특별한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많이 벌지는 못하더라도 충분한 시간만 있다면 누구나 돈 벌 수 있다는 월정립 매수와 장기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투자 수익이 20, 30% 됐을 때 이제 단기 고점 같은데 한번 팔았다가 조금 떨어지면 다시 살까? 라는 고민을 매일 밤마다 했습니다. 참고로 이런 고민이 들 때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으면 됩니다. 바로 잠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어느 정도 수익 났을 때 혹은 손실 중일 때 주식을 팔고 싶은 욕망은 머리를 기르기 위해 참고 버티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기르는 동안 애매한 기장 때문에 불편해서 그냥 자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적응되기 시작하면 별 생각 없이 목표 기장까지 쭉 기르게 되는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잘 버티면 매도 없이 쭉 갈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 관점에서 저는 매년 250만원씩 양도세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무조건 매도하지 않습니다. 한번 매도하기 시작하면 무의식적으로 계속 타이밍을 따지게 됩니다. 팔고 바로 다시 매수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평단가가 올라가 투자 중인 종목이 조금만 하락해도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상의 인물 서과장과 서대리가 각각 한 주에 100만원인 주식을 10주 샀고 1년 동안 주가가 25% 올라서 125만원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주를 가지고 있었으니 투자 수익은 총 250만원이 되는데요. 이때 서과장은 비과세 혜택을 100% 받기 위해 주식을 전부 매도했다가 그대로 다시 샀습니다. 그럼 총자산과 주식수는 각각 1250만원, 10주로 똑같지만 평단가는 125만원으로 확 올라갑니다. 반면 서대리는 주식을 팔지 않고 그냥 뒀습니다. 근데 만약 작년처럼 하락장이 찾아와 투자 2년 차에는 주가가 20% 빠졌다면 주가는 125만원에서 100만원이 됩니다. 이때 서과장의 증권예배는 마이너스 20%가 찍혀있을 겁니다. 대신 서대리 증권예배는 수익률이 0%로 나옵니다. 물론 서과장은 이미 작년에 250만원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화면상으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20%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서대리와 마찬가지로 손실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둘 다 손실은 전혀 없지만 증권예외 마이너스 20%가 찍혀있는 서과장은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고 지금도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불안함은 장기 투자와 적립식 투자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해 자산을 늘려나가는 분들에게 양도세 250만원 비과세 위한 매도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물론 투자금이 엄청 커서 250만원 수익 실현을 위해 매도하고 다시 매수해도 평단가에 전혀 영향을 안 줄 정도라면 당연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저도 아직 그 레벨이 아니라 생각하기에 양도세 250만원 수익 실현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애플 주식 이야기하다가 내용이 잠시 양도세로 샜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평범한 직장인이 주식 투자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는 방법은 전혀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월급으로 받는 돈을 아껴서 주기적으로 좋은 주식을 매수하고 충분한 수익률이 나올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서대리를 오랫동안 지켜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소득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면서 매월 투자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상관없이 정해진 종목들을 월정리 매수합니다. 저는 월급 받는 직장인이라 매수 주기를 월 1회로 한 것일 뿐, 다른 상황이었다면 그에 맞춰서 매수 주기는 매 주나
매 분기 등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어떤 종목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투자자의 운명이 달라질 텐데요. 좋은 주식을 구별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개별 종목을 투자하면 됩니다.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죠. 실제로 개별 종목 집중 투자로 인생 역전한 사례를 기사로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힘들다면 S&P 500이나 나스닥 ETF를 매월 꾸준히 사면 됩니다. 시장지수 ETF가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을 알아서 걸러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대리도 호기롭게 애플에 투자하고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은 S&P 500 ETF인 부입니다. 연금계좌에서는 계좌의 90%가 국내 상장 S&P 500과 나스닥 ETF죠. 물론 애플과 같은 개별 종목은 언젠가 전부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그 돈으로 실거주 아파트 급지를 올리는 데 보태거나 절세계좌 플러스 국내 상장 미국 ETF 투자 조합으로 전부 바꿔줄 계획입니다. 절세와 안정감 모두 가져가기 위해서죠. 하지만 애플 주식을 전부 매도하는 날이 언제라고 딱 잡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지금처럼 월정리 매수와 박앤세일 기간 줍줍으로 애플 주식 수량을 꾸준히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일단 주변 사람들의 애플 사랑이 여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음 편하게 모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